오늘은 전세 사기를 어떻게 당하는지 그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2022년 5월 13일에 파주에 있는 방 3개짜리 빌라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원래 전세로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나중에 받을 때 좀 피곤할 수 있어서 월세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계속 전세를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이자가 월세가 비싼데 이자가 훨씬 싸지 않냐. 허브라는 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보증을 하고 어차피 이건 사고가 안 난다. 그래서 거의 전액을 다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로 왔는데 이사 오고 나서 3주쯤 지났나?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허그에다가 집주인 바뀌었으니 집주인 신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려줄 테니 이거를 집주인 변경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변경되는데 전세가 들어앉아 있는데 왜 집주인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방문도 안 하고 집을 샀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집주인이 어릴까? 조금 의심은 됐거든요. 근데 일단은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맡겨서 지금 전세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소개를 한 부동산 업자랑 또 여기에 이제 이 집을 전세를 놓은 부동산 업자랑 그리고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을 했고 하니 이게 사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제가 그 해에 이사 온 지 한 10개월쯤 됐을 때 빌라가 여기가 층간소음이 심해서 입주민끼리 싸움이 많이 나요. 근데 저희 아래층에 어르신들이 사는데 이제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가위 하나만 떨어뜨려도 막 베란다 문 열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새벽 2시, 4시에 막 찾아오고 그래요. 막 배를 계속 누르고. 그래서 경찰도 부르고 112도 부르고 여러 번 했는데 도저히 이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이랑 이사를 가려면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그때 집값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이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상해서 이제 바뀐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이 집주인이 자기는 자꾸 연락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죠, 뭔가. 그러다가 제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근데 하여튼 뭔가 이게 계속 이상한 거죠. 근데 나중에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나는 어쨌든 이사를 갈 거고 집이 빠지면 이사를 갈 거다. 그리고 만약에 집이 안 나가도 나는 계약 기간 끝나면 이사를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갭 투자인 거예요. 갭 투자를 해서 경매로 나온 집을 젊은 친구가 사는 거죠. 근데 담보를 전액을 담보를 바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을 10원도 안 들이고 집을 산 거죠. 경매로 나온 집을. 담보 금액이랑 경매 받은 돈이랑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허브를 이용해서 안심전세를 얻은 다음에 그 담보한 금액 있죠. 그걸 전부 반환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부 금액이 사실은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이 돈을 부동산이랑 브로커랑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사실은 집은 남아있지만 전세금은 공중부양된 거죠. 집주인이 내 돈으로 집을 산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집주인은 뭐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이제 신용 깨끗한 친구들, 이런 애들을 이제 명의를 대신 넣어서 그 사람들을 집주인으로 만들고 부동산이랑 브로커랑 이렇게 짜고서 이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나중에 사고가 나도 허브에서 받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배를 째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주인도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이게 전세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사실 사기당했다. 내가 인감도 떼주고 등본도 떼주고 초본도 떼주고 계약서도 본인이 쓴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사기냐, 네가 인감 뗐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뗀 건 맞대요. 근데 얘네들이 이름만 빌려주면 집값이 오르면 거기에서 오른 금액에서 뭐 남는 거를 몇 프로 떼주기로 했다. 그리고 자기는 이름만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같이 짜고 사기를 친 거가 아니냐. 그리고 자꾸 저보고 자기가 그 브로커랑 그 부동산은 사무실을 없애버리고 브로커는 잠수를 탔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보고 막 증인을 서달라고 하질 않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설정을 지난달에 하고 이제 며칠 전에 6월 14일 날 허브에다가 이행청구 신청 접수를 했고 접수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승인이 나서 승인 나면은 돈을 돌려받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승인이 나기까지 돈을 돌려받기까지 요즘에는 한 4개월 걸린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세가 지금 다 그런 형태로 사고가 난다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는 고양이가 나오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왜 올리려고 하냐면, 부동산에 속아서 절대로 전세, 지금 빌라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집주인이 잠수를 타면 내용 증명이 그 상대방한테 도달이 안 돼요. 반송이 되거든요. 그나마 이 친구는 어쨌든 내용 증명을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좀 수월했는데, 내용 증명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거를 공시송달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내용 증명을 3번인가 보내야 돼요. 그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내가 내용 증명을 3번 보냈고 나는 보냈다. 근데 집주인이 받지 않은 거다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이행 청구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미리미리 하지 않고 넉넉히 있다가 집주인이 튀어버리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집이 고장이 나거나 뭐 싱크대가 고장 나거나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거나 심지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벽에 금이 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줘요. 자기는 그런 거 해주지 못한데 돈이 없대요. 오히려 저한테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뭐 경찰서에 뭐 같이 가달라, 뭐 고소를 같이 해달라, 막 이런 부탁을 막 해요. 근데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칫하다가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도와주느라고 본인이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건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여튼 저는 이 갭투자라는 합법적인 사기 때문에 2년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전세 사기가 터진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뇌경색이 재발했고 고양이 한 마리는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그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악재 계속 악재가 생겼거든요. 불행이라는 게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그렇게 달려들더라고요.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지금 현재 120% 정도 안심 전세 대출이 돼요. 그게 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부동산이 막 보장을 해요. 자기가 줄 것처럼. 근데 이거 서류 절차 밟고 기다리고 되게 복잡해요. 이거 신청하는 절차도 그렇고 또 기다려야 되고 서류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뭐 내용 증명 미리 보내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신청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기간이 또 맞지 않으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허그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해서 그게 100% 보장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전세 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 넣고 들어가실 거면 전세권 설정 미리 집주인이 해준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세요. 절대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부동산 등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가압류가 되면 우선순위가 1순위가 국세랑 지방세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담보가 뭐 얼마 있는 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거 문제 될 수 있고요. 가장 뭐 예전보다는 법적으로 많이 보호가 되지만 어쨌든 임차인은 세입자는 여기서 최대의 약자고 최대의 피해자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뭐 법무사나 간평사나 이렇게 끼고서 사기를 치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저희 집만 해도 지금 이거를 판을 짠 부동산과 브로커랑 그 일당이 한 20명이 돼요. 고작 규모가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집주인이 자기는 사기를 당했고 자기는 뭐 갭 투자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다 녹취를 했고요.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다 준비해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도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세 보증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게 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아요. 증거를 가져가도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금액이 수백억, 수천억, 집이 수십 채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너무 작은 건수라서.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해 줄 거라고 믿지 마시고요. 국가가 보증해 줄 거라고 믿지 마시고 주택공사가 보증할 거라고 믿지 마세요.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절대로 전세로 들어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전세 사기 지금 이행 청구해서 보상받는 거 후기나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간 내내 그 돈을 받는 순간까지 그게 내 손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맘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월세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조금 더 돈이 나가더라도 그냥 월세로 사세요.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기꾼이 몇십 명이서 사기를 치려고 달려들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전세 사기 당하지 마시고요. 조심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